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이범현 기술지원부입니다. 오늘은 기본 교육의 가장 첫 장인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모델링 도구의 특성들과 그리고 스케치 피처와 적용 피처의 구분,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치수 부가 방식에 따른 설계 의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웍스는 이러한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고요. 아이콘 옆에 이렇게 2020, 2019처럼 이러한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하위 버전의 웍스에서는 상위 버전에서 만든 웍스 파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서 모델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웍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웍스를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형성이 되고요. 이 가운데 웍스의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웍스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부분은 PPT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웍스 창이 이러한 형태로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웍스 창 가장 상단에 있는 메뉴바 풀다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파일의 저장이라든지 어떠한 웍스의 소프트웨어의 여러 명령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고 그 아래는 커맨드 매니저 탭이라고 하는 탭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들은 리본 메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피처, 스케치, 공면 등등이 있는데 피처 탭에 가시면 피처에 관한 요소들, 기능들이 위치해 있고요. 스케치 탭으로 가시면 스케치에 관한 기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이 그룹핑 되어 있는 도구 모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웍스로 가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이 커맨드 매니저 탭에서 우클릭하시면 내가 필요한 탭들을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세요. 이번 기본 교육에서는 피처, 스케치, 그리고 탭, 그리고 평가 탭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로 가시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하는 어떠한 왼쪽에 속성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탭만을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 탭은 속성 값이 들어가는 프로퍼티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설정이고요. 네 번째는 3D 주석의 정보값들이 들어가는 탭이고, 마지막은 색상이나 표현값들이 들어가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편집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 첫 번째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를 보시면 가장 상단에 내가 열고 있는 파트의 이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기록, 센서, 주석 이런 것들, 정보값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재질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로 평면 그리고 원점까지가 웍스를 열었을 때 무조건 설정이 되어 있는 값들이고, 내가 만약에 어떠한 파트나 어셈블리를 모델링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록, 히스토리들이 이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 아래로 쭉 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를 그냥 히스토리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앙부 상단에 보시면 빠른 보기 도구 모음이라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델링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뒤로 이제 웍스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앙에 있는 흰색의 그래픽 화면이 이제 3D 모델링 이 위치하게 되는 그래픽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픽 화면에 파트나 어셈블리 등을 위치를 시켜놓고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픽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좌표계가 있습니다. 이 좌표계는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숨기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좌표계 이름을 참조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모델링의 좌표를 알 수 있게끔 이 파트나 어셈블리가 위치가 바뀌면 이 참조좌표계도 함께 움직인다는 점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작업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열립니다. 가장 먼저 작업창에서는 어떠한 라이브러리 생성이 가능하고요. 어떠한 파일을 열 수 있는 탐색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면에서 그 어떠한 뷰를 뿌릴 때 가지고 오는 팔레트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PPT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함께 웍스 실행해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웍스가 실행이 되고 나면 다른 어떠한 문서를 작성하는 이제 프로그램처럼 새 문서를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웍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새 문서 아이콘 화살표 내려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유형으로 파일을 만들 것인가를 물어봐요. 가장 먼저 파트, 어셈블리, 도면 3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 3가지는 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유형의 템플릿들이고요. 이 아래쪽에 고급 탭으로 가시면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놔뒀지만 만약에 이제 각 회사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설정을 추가해서 그 추가된 템플릿을 따로 보관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파트, 어셈블리, 도면처럼 이 오른쪽에 템플릿들이 하나씩 추가가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초보 탭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파트 파일 열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피처, 스케치, 평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커맨드 매니저 탭이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커맨드 매니저 탭에서 우클릭하시면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치를 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면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커맨드 매니저 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면 기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면을 선택을 해주면 공면 탭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면 탭이 필요 없다 하시면 다시 탭으로 가셔서 공면을 비활성화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기능이나 아니면 필요 없는 기능들을 사용자 정의에 따라서 추가, 삭제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떠한 모델이 되는 형상 하나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이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트를 열 때에는 이 새 문서 옆쪽에 있는 이제 열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열기 아이콘 화살표 내려보면 이제 열기 그냥 바로 탐색창이 나오고 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최근에 열었던 문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윈도우 탐색창 열어서 찾을 수 있는 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필수 예제 파일을 다운을 받아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시면 레슨 1장 케이스 스터디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파트를 먼저 열기 전에 이 아래에 있는 빠른 필터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보시면 파트, 어셈블리, 도면, 그리고 최상위 어셈블리라고 하는 이제 4개의 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빠르게 어떠한 파일들을 필터링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지금 파트에 대한 파일들만 나타나게 되고요. 어셈블리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어셈블리에 대한 이제 파일만 쭉 나열이 될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어셈블리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명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는 파트 파일을 찾을 거기 때문에 파트 클릭해서 브라켓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열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 화면 중앙부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파트가 위치를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마우스 동작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웍스에서는 마우스를 통해서 모델을 위치시키고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뷰를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아무 키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휠 스크롤만으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한데요. 그냥 줌인 줌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파트가 확대가 되었다가 축소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마우스에 위치한 부분이 포커스가 돼서 그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휠 드래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휠을 누른 상태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파트가 고정이 된 채로 그 자리에서 뷰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른 채로 휠 드래그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게 되면 원점은 움직이지 않고요. 객체만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객체만 이동이 됩니다. 또한 Shift를 누르고 휠 드래그를 한번 해보실게요. 아까 전에는 마우스가 위치한 곳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해보면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우스 동작법은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키보드 단축키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에 F라고 하는 F키 있으실 거예요. F키는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단축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로 모델링을 두고 있어도 F키를 눌러주면 파트 자체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1번부터 컨트롤 6번까지 눌러볼 건데요. 자, 컨트롤 1번 눌러보시면 정면이 생성이 되고요. 컨트롤 2번, 3번, 4번은 우측면이고요. 5번 윗면이고요. 6번은 아랫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1번부터 6번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7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줘야 될 단축키는 컨트롤 7번과 컨트롤 8번입니다. 컨트롤 7번은 파트를 등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명령어이고요. 우리가 파트를 열고 닫을 때 등각 보기로 저장을 해야 파트가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7번으로 정렬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나중에 열릴 때도 컨트롤 7번 등각 보기 상태로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서 모델링 하다 중간중간에 컨트롤 7번 등각 보기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8번. 자, 컨트롤 8번은 클릭을 먼저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뒷면을 이 뷰의 수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내가 보고 싶은 면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8번 눌러보시면 내가 클릭한 그 면이 내가 바라보는 뷰에서 수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7번과 컨트롤 8번은 가장 많이 쓰는 뷰에 대한 단축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뷰에 대한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면 일단은 빈 곳을 클릭해서 내가 어떤 것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선택된 것이 없도록 만들어 줄게요. 빈 곳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면과 위쪽에 수직으로 올 면을 다중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중 선택은 이제 윈도우에서와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요소를 선택해주면 다중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뷰에서 위쪽에 위치할 면, 예를 들어서 이 면이 위로 왔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보고 싶은 면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위쪽에 올 면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이 되었으면 이 상태로 컨트롤 8번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선택했던 면을 수직으로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선택했던 부분이 위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왜 굳이 컨트롤 1번부터 6번까지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스페이스바 기능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 3D 지오메트리 주변으로 정육면체의 어떠한 형상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형상 중에 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그 방향으로 뷰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굳이 컨트롤 1번은 정면이고 컨트롤 2번은 후면이고 이런 거를 외워주시지 않으셔도 스페이스바 기능으로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면만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으로 바로 뷰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그래픽 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닫기 메뉴와 복원 메뉴, 그리고 창 최소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웍스 창을 좀 더 크게 봤을 때 가장 상단에 똑같은 창 닫기 메뉴, 복원 메뉴, 그리고 최소화 메뉴가 있어요. 2가지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웍스에서는 다중으로 창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파트 파일을 열어놨지만 다른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부분에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열려있는 파트 파일이던 도면 파일이던 어셈블리 파일이던 모두 다 닫기가 실행이 되고요. 지금 이 아래 단계에 있는 닫기 메뉴를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열어서 보고 있는 이 파트 파일의 실행만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모델링을 하면서 웍스의 가장 최상위의 닫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파트 안에서의 닫기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웍스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와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작업창을 굳이 사용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핀셋 이용해서 창을 최소화로 줄이기가 가능합니다. 최소화로 줄이게 되면 그래픽 화면을 좀 더 와이드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핀셋으로 고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고정된 상태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컨트롤 1번부터 컨트롤 6번 그리고 7, 8번까지 단축키를 알려드렸는데 그건 이제 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이고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축키에 대한 설정은 가장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옵션 들어가 주실게요. 두 번째 탭에 사용자 정의라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러한 탭이 생성이 되고요. 상단의 키보드 탭으로 가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단축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단축키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단축키가 설정이 된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될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이 PC에서 이 웍스에 이러한 설정을 입혀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용자에게 그 설정을 공유를 하고 싶다 하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설정을 백업을 해서 다른 사용자의 PC에 그 설정을 덮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만약에 이 PC를 포맷을 했는데 이 기존에 사용하던 웍스의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내가 포맷을 하기 전에 이 웍스의 설정들을 백업을 해두신 다음에 다시 설치하셔서 그 설정을 다시 세팅을 하시면 그 설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 설정 백업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옵션 탭에 가시면 설정 저장 복원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용해서 설정 저장해 주시고요. 설정 저장이 되면 바탕화면에 이제
설정 복사 마법사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셨다가 그 아이콘 실행하셔서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우스와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픽 화면 가장 상단에 있는 빠른 보기 도구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기능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우스와 키보드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돋보기 모양. 제가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가운데 정렬 보기 F 단축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기능이랑 이 아이콘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였을 때 내가 F키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됐었어요. 자, 이 상태일 때 F키 누르지 않고 이 아이콘 누르셔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1번은 전체 보기라고 하는 아이콘이에요. 자, 두 번째, 영역 확대입니다. 영역 확대 아이콘 눌러보시면 마우스 커서가 돋보기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드래그, 드래그 하시면 계속 그 부분이 확대가 되겠죠. 다시 아이콘을 눌러서 해제를 시키면 기능은 종료됩니다. 다시 마우스가 원 위치로 돌아왔죠. 다시 뷰도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자, 웍스는 윈도우 기반이기 때문에 단축키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A, 컨트롤 Z 같은 것들은 이제 웍스에서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컨트롤 Z라고 하면 작업 취소라고 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웍스에서는 그냥 컨트롤 Z가 아니고 컨트롤 Shift Z 한번 눌러보실게요. 컨트롤 Shift Z 하시면 컨트롤 Z는 작업 취소였어요. 컨트롤 Shift Z는 뷰 취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봤었던 뷰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단축키가 됩니다. 뷰에 대한 방향을 뒤로 돌리는 기능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단축키에 대한 아이콘 기능이 바로 이 세 번째에는 이전 보기라고 하는 아이콘입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제가 아까 컨트롤 시프트 Z 했었을 때 나왔던 뷰랑 똑같은 뷰로 바꿔줘요. 그래서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좀 모델이 잘린 형상으로 된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단면도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단면도 기능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는 피처 매니저 디자인 트리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단면도라고 하는 아이콘을 누르니까 두 번째 탭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됐어요. 자, 이게 왜 활성화가 됐냐면 어떻게 자를 것인지에 대해서 속성 값들을 여기에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된 박스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박스, 셀렉 박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내가 어떤 요소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입력을 하는 창이 있으면 어떤 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면 1이라고 되어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단면을 자를 것인지 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면이라고 되어 있죠. 윗면, 우측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화살표로 당겨가면서 거리값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이용해서 단면도의 각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단면 캡 표시 그리고 캡 색상 유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단면도에 대한 색상이 여기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주황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빨간색이라든지 노란색이라든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빨간색 선택한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단면도의 색상이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 V 체크하고 나가보실게요. 그러면 이만큼 단면도가 잘렸어요. 그리고 단면도라고 하는 기능이 설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단면도에 대한 기록은 이 히스토리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면도에 대한 뷰는 지금 딱 일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잘랐던 이 단면도를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뷰 볼 때 이용했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러한 조그만 창이 하나 뜹니다. 왼쪽 상단에 망원경 아이콘 4개가 있는데요. 이 망원경 아이콘에 별이 하나 붙은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웍스 안에서 어떠한 아이콘에 이러한 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기능에 대해서 새로 작성할 때 저 별이 붙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뷰 아이콘에 별이 붙었기 때문에 새 뷰, 그리고 스케치 아이콘에 저러한 별이 붙으면 새 스케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면도를 새 뷰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새 뷰 선택해 줄 거고요. 이 단면도의 이름 단면도 1이라고 설정을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 아래쪽에 단면도 1이라고 하는 뷰가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면도를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단면도에 대한 정보값이 이 히스토리에는 어디에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어디에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단면도 1을 저장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뷰를 보고 싶을 때에는 똑같이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저장된 뷰에 단면도 1이라고 하는 뷰가 추가가 된 게 보일 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 아까 제가 설정했던 그 뷰가 여기에서 저장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문서에서 제거하셔가지고 삭제도 가능하세요. 자, 이번에는 단면도 오른쪽에 있는 뷰의 화살표 표시가 있는 이 보기 방향에 대한 아이콘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눌렀던 스페이스바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제가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랑 똑같은 정육면체 형상이 나타나고요.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생성되는 윈도우 창이 화살표를 눌렀을 때 생성이 되는 이 창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표시 유형이라고 하는 화살표를 내려보시면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음영 처리 가능하고요. 은선 제거 가능하고요. 은선 표시 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세요. 자, 7번째, 눈 모양. 이 눈 모양은 기존의 예전 버전에서는 안경 모양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제 상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눈 모양의 아이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의 정식 명칭은 항목 보이기 숨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가 된 것들은 이 그래픽상 안에서 보이게 될 거고요. 체크가 안 된 것들은 그래픽 안에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표시가 안 된 것들 중에서 원점 보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기존에 없었던 원점이 체크를 해주니까 이 부분에서 원점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은 해제해 주시고 보이고 싶은 것들은 체크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모델링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8번과 9번은 이 모델 파트 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표현값에 대한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록달록한 공 모양의 연필이 붙은 아이콘은 이 파트 자체, 파트의 색상을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눌러보시면 내가 지금 선택한 지오메트리, 내가 브라켓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브라켓이라고 하는 파트 이름이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내가 기존에 설정해놨던 색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색상 그리고 또한 그 색상에 디테일한 설정 값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값은 디스플레이 매니저 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째 있는 화면 적용. 같은 알록달록한 공 모양이긴 한데 이것은 뒤에 바둑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그래픽 화면상에서 이 파트를 제외한 배경에 대한 그래픽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은 3포인트 희미해짐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모델링 한 거를 PPT나 이런 문서 작업을 할 때 대부분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흰색, 단색 배경 사용하시면 PPT 같은데 문서 작업할 때 넣으실 때 어떤 배경이랑 색상이 이질감이 없이 문서가 붙여넣기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있는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세요. 어떠한 배경들이 있는지 기본 교육에서는 가장 기본 배경으로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으로 모니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픽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어떤 그림자나 원근 등을 표시할지 말지 또는 여기는 리얼뷰 그래픽 선택을 해보시면 좀 더 실사적인 그래픽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까지 드렸던 설명들은 모두 교재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커맨드 매니저 탭이라든지 뭐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뒤로 강의를 들으실 때도 좀 더 알아들으실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파트의 뷰를 바꾼다든지 좀 핸들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떠한 파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스케치 작업에 대해서 같이 모델링 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